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 7월 23일입니다. 미국 정치가 정말 급한 속도로 요동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임을 하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직을 물러받은 것처럼 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를 말씀드리겠는데 제목을 좀 이렇게 이 놀라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미국의 잡지, 영국의 잡지에 이미 나온 제목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제목을 읽어드리면은 트럼프가 맞은 총알, 바이든을 정치적으로 죽이다. 총알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죽은 사람은 바이든이 되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죽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한참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후보가 확정이 될 무렵에 사퇴됐죠. 그래서 제가 부제를 미국 민주당의 지리멸렬, 지금 미국 민주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에서 따왔다고 그랬는데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den killed by bullet that hit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를 맞춘 총알에 바이든이 죽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죽은 겁니다. The New European이라는 잡지에는 The bullet hit Trump, but it killed Joe Biden. 총알은 트럼프를 맞췄다. 그러나 그 총알은 조 바이든을 죽였다. 라고 해놓고 부제로 The single gunshot that changed the trajectory of the world. 그러니까 총알 한 방이 세계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 후보 사퇴 과정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미국 정치에 정말 미국 정치가 음모론이 설명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며칠 동안 받았는데, 후보 사퇴를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7월 17일부터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또 평론가들이 죽었냐, 생물학적으로 죽었냐라고 질문하면서 나타나 보여달라고 막 얘기를 했죠. 7월 2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정오 무렵에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직접 비디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글을 썼습니다. X라는 옛날 트위터죠.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이제 후보에서 사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22일 단 하루 만에 카말라가 자기가 대선을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3일이니까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미국 언론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언론 보니까 이제 카말라가 대통령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막 이기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미국 언론들이, 미국 하원 의원들이 그랬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든 얼굴을 보여달라, 살아있음을 증명해달라. 한 하원 의원은 3번씩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7월 23일 날 오후에 바이든이 나타나 보였는데, 폭스뉴스 같은 보수적인 방송은 emerged from COVID bunker, 코비드 벙커에서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나간 것은 스스로 나간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건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Pushing Biden out. 국회의원들이 몇 명 나오다가 30명이 넘었을 때 지난 일요일 관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시 월터스라는 폭스뉴스 앵커가 Pushing Biden out. 지금 민주당의 상징 동물이 당나귀죠. 당나귀가 바이든을 지금 밀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관두겠다는 얘기를 하기 직전까지도 미국의 대부분 언론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ost qualified to beat Trump. 바이든이 잘하겠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능력으로 보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점심 때 갑자기 그것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옛날 트위터, 지금 X에다가 글을 올린 것입니다. 글을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이미 카말라 해리스랑 뭐 여러 차례 회동을 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말도 있고 또는 뭐 벙커에 있었기 때문에 회동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우리는 역사가 지나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발표를 했는데 보통 대통령이 무언가를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 사퇴 성명은 자기 그 개인 편지입니다. 그 꼭대기에 조셉 R 바이든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백악관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거냐, 이거 누가 쓴 거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을 했는데, 그 타이프로 친 다음에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퇴서가 X에 떠돌기 시작한 다음에 is Joe ever, is Joe over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 그런 그 밈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조는 끝났다 이런 뜻인데 문장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퇴서에 지금 자기가 너무 잘했다고 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잘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경제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막강한 상태고 그러면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그 당과 나라를 위해서 나갔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 그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문건에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이든이 쓴 게 맞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그 자화자찬 그렇게 자신스럽게 그거 읽으면은 나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잘한 대통령입니다 라고 쓴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국가를 당을 위해서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많은 그 언론들이 특히 이제 폭스 같은 약간 보수적인 매체는 Biden withdraws from race in letter. 바이든이 letter 글자를 편지를 써가지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그랬다. Not on camera.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글로 써서. 그런데 그 문장 읽어보면은 뭐 다 잘했단다. 미국 국민들은 이 사람의 바이든 대통령의 그 편지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합니다. 미국 국민의 61%가 바이든의 정신건강 상태가 너무나 허약한데 이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자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잘한 대통령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뭐 역사적으로 정말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국민의 절반 그리고 경합주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주라고 했죠. 경합주 주민들의 53%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썼어요. 자기가 트럼프 때보다 훨씬 경제를 잘했다라고 썼는데 경합주 주민의 64%가 바이든은 미국 경제를 파탄낸 대통령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잘했다라고 해놓고 물러나겠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미국 여론에 보면 잘한 것이 뭐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워싱턴 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전도 치를 수 없는 인물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전쟁을 결심하고 핵코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코드라는 게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큰 전쟁이 났을 때 핵무기를 발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핵코드를 풀어가지고 발사를 최종 명령하는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미국 중령급에 해당되는 장교들이 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20kg 정도 되는 무거운 가방인데 이것을 바로 핵가방이라고 그러죠. 뉴클리어 풋볼이라는 그 암호명으로 불리는데, 아니 대선에 나갈 수도 없는 대통령이 이 핵가방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지금 미국 언론들이 의심합니다. 지금 후보 사퇴서에 바이든이 사인을 했는데 평소 사인한 거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있어요. Who signed Biden's letter? 바이든의 편지에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바이든이 직접 사인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사인했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사인했다는 말도 있고, 도무지 뭐 저희 실력으로 이게 누구 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7월 17일부터입니다. 7월 17일부터 오늘이 7월 23일이니까 6일 동안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퇴서를 낼 때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We still have no proof of life.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X를 통해서 관두겠다고 그랬는데 We still haven't seen a photo or video of Joe Biden. 우리는 바이든의 비디오도 못 보고 사진도 보지 못했다. 제가 그랬죠. 바로 이 촬영하기 뭐 얼마 전에 폭스뉴스를 보니까 오늘 드디어 모습을 다시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코비드 벙커에서 이머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뭐 그냥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로렌 버버트라는 그 연방 하원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실 거예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조 바이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국민으로서 그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사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디스커스해줘. 그러니까 논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알고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냐, 바이든이 모르는 채로 벌어진 것이냐를 가지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부터 하원 의원의 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도 올린 건데, 척 칼리에스토라는 이 사람은 아주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보부트 의원이 바이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3번이나 요구했다. 그랬더니 그 요구에 의사가 써준 뭐가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써준 증명서는 바이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나는 오늘 이거 보버트 의원이 한 말입니다. 3번째로 조 바이든에게 국민들을 향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죠. 라일리 게인스라는 유명한 수영선수입니다. 미국 여자 수영선수 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사람은 남자들이 요새 여자라고 그러고 수영에 나오는 바람에 금메달을 못 받아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화가 나 있는 젊은 여성인데, 조 바이든이 살아있음을 신속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는 죽지 않았다면 중태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또 이렇게 X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로라 잉그램이라는 아주 유명한 앵커인데, 그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얼굴을 그려놓고 카말라 해리스 뒤에 바이든 형상을 해놓고 물음표를 여러 개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The ultimate cheap fakes. cheap fake라는 게 뭡니까? 싸구려, 짝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궁극적인 짝퉁이 카말라 해리스다라고 이렇게 모욕 비슷하게 하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별의별 뉴스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라는 황제가 암살당하는 역사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암살할 때 옆에 원로원들이 있는 원로들이 칼로 찌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율리우스가 정말 믿었던 친구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찌르느냐.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율리우스 시저라는 소설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헨리 6세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소설을 통해서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당할 때
그때 브루투스 넘어져 그랬는데 바이든이 마치 그 로마 황제처럼 돼 있는데 옆에서 칼을 들고 찌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리고 또 옆에서 찌르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 뒤에 카말라 해리스가 웃고 있고 그 뒤에는 게빈 뉴섬, 그 뒤에는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서 이제 웃고 서 있는, 지금 이런 그 음모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히 바이든은 좀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난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 세계라고 그래도.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이 사퇴 선언을 하자마자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랬고 나가자마자 하루 만에 트럼프를 앞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이제 후보를 바꿀 텐데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자마자 새 후보를 엄청나게 띄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는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다른 후보가 나오면은 바이든이 거둬놓은 그 선거 비용을 쓸 수가 없답니다. 오로지 카말라 해리스가 그 돈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를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돈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무튼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후보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는 여러 이 매체에서 나왔는데 넥스트 뉴스 네트워크라고 이거는 뭐 공식 뉴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2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아나운서가 조 바이든이 죽었냐 살았느냐라고 이제 질문도 했는데 이제 미국 민주당의 그래서 그 공화당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는 대상은 어떤 개인이 아니다. 하나의 머신, 그러니까 폴리티컬 머신, 정치적인 조직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조직은 이번에 보고서 바이든도 그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폴리티컬 머신에는 못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머신을 이끌어가는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척 슈머라는 이제 상원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민주당에 몇 번째 가는 사람이에요. 척 슈머가 나와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를 지원해달라. 그 just in 해가지고 방금 나온 뉴스인데 슈머 tries to rally support behind Kamala Harris. No one claps. 카말라 해리스를 우리 적극 도와줍시다라고 슈머가 얘기를 했는데 박수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은 민주당원들은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로 선정된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뜻인가? 카말라 해리스는 한번 대통령에 나왔다가 단 한 표도 얻지 못하고 선거인단 단 한 명도 얻지 못하고 이제 관둔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4년 전 얘기인데 그때 관뒀지만은 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정말 이건 일렉트가 아니라 실렉트 뽑힌 것이 아니라 선발된 그런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KBS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해리스 사실상 후보 확정, 트럼프 추격. 사실상 후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 확정되려면 8월 1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그날 봐야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확정, 사실상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상대할 민주당 중에서 가장 허약하게 나오던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항상 가장 허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카말라 해리스가 됐을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 모아놓은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다. 바로 우리나라 언론에 사실상 후보가 확정됐다라고 나올 때 미국에 또 괜찮은 그 유튜버 닥터 스티브 털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카말라 해리스는 디자스터, 재앙이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것들 보겠습니다. 다 오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24일일 겁니다.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 역전, 새 대결 구도, 돌풍 예고. 참 제가 말이죠. 참 대한민국 언론이 이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합뉴스에는 트럼프 대관식 장소 찾은 해리스. 트럼프가 언제 대관식 했습니까? 대관식은 뭐예요? 왕이 되는 게 대관식이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밀워키에서. 그런데
해리스가 미러키를 갔다고 트럼프 대관식 장소를 갔다.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우위. 이거 조금 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전에도 트럼프가 반드시 진다고 그랬는데 이겼을 때 당황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한 7년 전 되나요? 예. 미국의 언론들입니다. MSNBC 패닉스. MSNBC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트레인렉은 뭡니까? 탈선하고 있다. 기차가 철도 위에서 튀어나가는 게 탈선이죠. 왜? 트럼프보다 퍼센트가 덜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인물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조 코르테스라는 미국 하원의원, 민주당 하원 중에서 아마도 가장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를 좀 넘고 공산주의자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 사람이 바이든이 나가면은 카말라 해리스도 함께 나가는 거다. 둘이 같은 거지 뭘 둘이 한 사람은 따로 나고 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며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단결해서 뒤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아직 모르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며칠 전 뉴스에 카말라 해리스는 젊대요. 카말라 해리스 젊지 않습니다. 60살입니다.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젊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미국에서 나온 여론조사예요. 젊은 층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선호한다. 어떻게 압도적으로 선호하느냐? 58대 39로 58%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39%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18에서 34살 사이 젊은이들이 트럼프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좋아한다가 맞는데 요 며칠 전 우리나라 방송에는 젊은 층이 이제 그 카말라 해리스를 좋아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가 되진 않았지만은 지금 치고 나가는 거 같을 때 이제 그 돈 거는 사람들 요번에 누가 될 거예요? 돈 거는 사람들이 64%가 트럼프가 된다.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가 29%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냥 요 몇 개 살펴봤어요. 7월 22일 미국 시간으로입니다. 트럼프가 361표, 그리고 해리스가 177표. 이건 완전히 랜드슬라이드죠. 트럼프가 압도하게 이길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7월 23일 거. 미국 한국 시간으로 7월 24일일 겁니다. 트럼프가 332표,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206표. 이것도 랜드슬라이드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언론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다는 것만 보도할까요? 희망사항을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패턴을 보는 겁니다. 패턴. 10개 중에서 8개가 트럼프가 이긴다. 2개가 바이든이 이긴다. 또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다 했을 때 그 8개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8개만 보는 게 아니라 쭉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봐야 되고 이슈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역시 그 센세이션한 것만 좋아하더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미국 선거는 이쪽은 무조건 카말라 해리스, 이쪽은 무조건 트럼프.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주, 아까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주 6개 볼까요? 그것도 오늘 겁니다. 조지아주, 트럼프는 68, 카말라 해리스는 32, 아리조나주, 트럼프 66, 해리스 34, 네바다, 트럼프 65, 해리스 35, 펜실베이니아, 트럼프 59, 해리스 41, 위스콘신 55대 45, 미시간 53대 47.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와 이제 트럼프 졌네, 좋다 말았네,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운동 경기 보도하듯이 그렇게 그 정치 상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MSNBC에서 이제 그 보니까 바이든을 좋아하는 페이버러빌리티 해가지고 호감도입니다. 바이든 호감도 36, 바이든 싫다가 57, 카말라 해리스 호감도 38, 싫다가 52. 그리고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30%대의 호감도를 가진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 지금 2%를 못 넘어가요. 예, 그리고 더 힐이라는 잡지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6% 앞서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언론에. 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호감도가 일렉션 위저드라는
거기에 의하면은 37.7%인데 이 정도 호감도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그럼 지금 된다는 소리예요? 해리스가. 예,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Secret Service Director Chittle resigns. 킴벌리 치틀이라는 사람이 이번 그 암살 미수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이게 사표를 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FBI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다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가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조작한 거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총알을 그 조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잘못하면 일세쯤만 틀리면 죽는 건데 그거를 그걸 한다? 뭐 아무튼 어느 경우든 한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의회에서 지금 조사한다는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하여간 현재 진행 상황이 제가 좀 오리무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지배 세력이 사전에 기획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싶어 했는데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제거하려 했다. 그런데 강제로 제거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든이 지금 불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트럼프하고 같이 논쟁을 시켜라, 디베이트를 시켜라. 그럼 거기서 분명히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될 거고 자기네가 바이든을 쫓아내는데 끝내주는 핑계가 될 거다. 그래서 디베이트조차도 사전에 기획한 것이다라는 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디베이트 할 무렵에 방송을 했었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빨리 디베이트를 할 리가 없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하고 디베이트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트럼프는 convicted felon, 중범죄자다. 범죄가 확인된 범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하고 못한다라고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9월 달도 아니고 6월 달에 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다 민주당 폴리티컬 머신, 민주당의 정치 기구에서 바이든을 쫓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언론이 그 카말라 해리스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으로 치는데 이 사람 말 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또는 일반 정치학 지식이 뭐 우리들 오랫동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 참 잘 모르는구나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내가 그 한국 언론을 보고 또 하나 놀란 거가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엉망진창인데 이거 막 흔들려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한반도 정책이 원칙적이래.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른 나라 지도자를 모욕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혹시 백지도에 놓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찍으라고 그러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정확히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찍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 특사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서 일주일 됐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설명한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고 불리는 나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를 침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 그 옆에 큰 나라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는 강대국인데 강대국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를 침략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so basically that's wrong.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 말 안 되죠. 우리나라 또 언론에는 호탕하게 웃는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으셔서 호탕하게 웃는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얘기하다가 잘 생각 안 나면 웃어요. 생각하면 막 웃는데 그래서 캐클링이라고 그러죠. 캐클링. 그래서 그 laughing 카말라, 캐클링 카말라 해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불쾌하게 낄낄거리며 웃는다가 캐클링입니다. 예, 지금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조롱을 하는데 excuse me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막 웃음을 못 참는 이런 그림을 오바마가 바이든을 칭찬했습니다. 나간다고 칭찬했어요. 최고의 애국자라고. 여러분,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하고 그때 부통령이 바이든이죠. 그런데 대통령 관두고서 이제 물러날 때 같은 당의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이 정식 아닙니까? 원래? 근데 그때 누가 했습니까? 오바마 8년 한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바이든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이든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여러분 두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하면 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은 뭐 절친이다 그러는데 요번에 브루투스 넘어져도가 아니라 둘이는 원래 브루투스 뭐 시저 사이가 아니에요. 적이죠.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바마가 칼로 찌르는 장면이에요. 옆에 조지 소로스도 칼을 들고 있고 절친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바마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말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누가 출마하기를 원할까요?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달쯤 됐죠. 미국 여론조사에서 누구도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민주당 후보 중에서 오로지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셸 오바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오바마 쪽에서 작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 되기 싫을까요? 힐러리 클린턴처럼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힐러리 클린턴은 이번에 자기가 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물론 말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은 힐러리 클린턴은 끝입니다. 왜? 그 사람 지금 76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4년 후에 반드시 또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는 거죠. 현직이니까. 그래서 힐러리는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싶을 거예요. 4년, 요번에 트럼프가 되면 4년 후인데 그때 81세입니다. 81세 후보로 나간다. 이것도 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카말라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아주 속에서 속에서 암투를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 일단은 카말라 해리스를 내세웠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8월 1일까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한테 계속 밀린다. 그러면 그때 후보 갈아치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벌써 이미 돕니다. Obama's plan to oust Kamala next. 그러니까 오바마의 계획은 카말라를 지금 쫓아내는 거라는 거라. 근데 8월 1일까지 이제 이게 지지율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카말라를 지지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지율이 나오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지율이 트럼프를 이기는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론조사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한다는 건 제가 몇 주 전에 방송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보드 wants 카말라 해리스 out of the race. 이거 7월 21일 날 바이든이 나 대통령 안 나갈 거예요 했을 때 뉴욕 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도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누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Wicked Witch of the West Wing. 웨스트 윙이라는 건 백악관의 한 파트죠. 거기에 카말라 해리스는 아주 사악한 마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비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화당 후보 중에 인도계 출신이었다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물러난 아주 괜찮은 사학가입니다. 라마스웜이라는 사학가가 이 친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후보는 바이든도 아니고 카말라 해리스도 아니다. 미셸 오바마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십시다. 하여간 지금 미국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상황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는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바마 calls for open nomination process. 아니 바이든이 카말라 해리스가 나를 이어받아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오픈 노미네이션 프로세스,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카말라가 되든 누가 되든 이라고 이미 오바마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2% 앞섰다고 난리 법석인데 바로 똑같은 그 하버드 입소스에서 어제 한 겁니다. 하루 전에 한 건데 favorable 누가 마음에 드느냐 1등이 트럼프예요. 40%.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35.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도 안 됩니다. 30도 다 안 돼요. favorable 마음에 든다, 호감 간다가 1등이 트럼프인데 바로 그 똑같은 조사인데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2% 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제가 아까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경합주다. 경합주에서는 바이든하고 트럼프 비교한 것보다 바이든하고 해리스 비교한 것이 차이가 더 많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보다도 오히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한테 밀린다라는 걸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미국의 아주 탁월한 앵커우먼이죠. 로라 잉그램이 어제 한 방송입니다. 민주당원들이 일단 무조건 다 바이든한테 올인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게임할 때 도박할 때 칩 사죠, 플라스틱. 그래서 Dems put all their chips on Joe Biden and lost. 모든 칩을 다 바이든한테 걸었는데 지금 다 잃었다 돈을. The Kamala was not any Dems first choice. 어떤 민주당원도 바이든 다음에 카말라 해리스를 1등으로 뽑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Move to replace Biden with Kamala is desperate. 바이든을 카말라로 바꾼 이거는 desperate. 이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막 쫓겨서 한 것이다. They would be forced Joe out if Kamala was ready. 이건 말이 좀 그런데 카말라가 원래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오래전에 바이든을 쫓아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이가 다 걸지 않았을 거다. 근데 카말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한테 걸었는데 다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 방송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truth is Democrats are in complete disarray. 진실은 민주당이 지금 완벽한 지리멸렬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앞서고 얘기한다는 건 거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을 보거나 그리고 이슈를 봤을 때 트럼프가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15일서부터 18일 사이에 위스콘신에서 보여준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건 완전히 단결 그 자체입니다. 하나는 단결했고 하나는 지리멸렬하고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지만은 계속 상황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